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이거 저 21번 저 고르고 해야 됩니다. 네. 진짜 혼을 좀 내줘야 되기 때문에. 네. ELS 얘기예요. 요새 이제 언론에 최근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ELS 문제. 일단 이 홍콩 ELS 한 금융소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8,800만 원을 넣으셨는데 예적금 하나도 없고 ELS 2개, 투자상품 3개로 가입돼 있더라고요. 원금 보장된다는 은행 부지점장 말만 믿고 넣었다던데 원금이 지금 엄청나게 손실나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한 금융소비자의 말입니다. 일단 홍콩 ELS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EL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데요. 뭐의 약자냐면 Equity Linked Security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연계증권이라고 하고요. 네. 주식이라든가 주가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그게 약속된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해진 이유를 제공해 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기가 평균적으로 3년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홍콩 항생 이거 H 지수는 ELS 지수는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라고 하는 H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예. 그게 약속된 대로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 하락하지 않으면 이 당시에 팔았던 걸 보냐면 워낙 저금리였잖아요. 그래서 저금리니까 그중에 그 차이 뭐 예적금 금리보다 2%포인트 이상 금리가 높아서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렇게 빠지지 않으면 그 약속된 금리를 만기에 주겠다 이런 상품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예상을 해보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아버님 저 요새 적금 금리가 2%밖에 안 되는데 좋은 상품이 있어요. 뭔데? 아이고 홍콩 주식이랑 상관 있는 건데요. 홍콩 지수가 50%까지만 떨어지지만 않으면 연한 10% 받으세요. 이렇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0%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원금 보장이랑 마찬가지예요. 라고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크죠. 또 하나 뭐냐면 그 당시에 홍콩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곽강받고 네. 막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이거 많이 오르죠. 홍콩에 그 우량 기업들이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40개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 텐센트나 뭐 이런 회사들가 어떻게 주식이 50% 빠지겠습니까? 심지어 지수인데요. 네. 이러면서 팔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아마 제 기억에 ELS가 한번 대량 사태 난 게 아마 리만 때 그때 큰 문제가 한번 됐었던 걸로 제 기억에 있고. 그렇죠. 리만 사태 때 주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지금 이게 ELS 문제가 저 생기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금융당국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거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 이게 H 지수가 네. 팔 당시에 매각 당시 그러니까 이거 ELS를 팔 당시에 지수가 12,000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현재 6,000이에요. 어, 50% 수준이죠. 아 그러면 밑에 배려를 찍었을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 만기가 상반기에 들어오는 게 8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상태로 지수가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가면은 손실이 3조 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대비해서 한 40% 정도 손실이고 이러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단일 그런데요. 상품으로. 네. 문제가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구조 다 알고 ELS 다 이해하고 위에 배리어 아래 배리어 다 이해하고 밑에 배리 한 번만 찍어도 원금 손실 난다 다 알고 투자했으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뭐라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대부분 고령자들이 아 나 은행에서 제대로 설명도 못 들었어. 은행 창구 잘 얘기 안 해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 문제 아니에요, 그건? 근데 이게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2021년부터 은행들이나 아니면 증권사들이 좀 강화된 방식으로 상품을 팔긴 했는데요. 녹취는 다 해놓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장 관건은 뭐냐면 이게 불안전 판매했느냐.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고지하고 상대방이 인지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상품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퇴직한 분들도 많고 네. 노령자 분들이 좀 많으셔서 충분히 인지를 못했다는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불안전 판매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이게 형식상으로는 뭐 저 체크하게 하고 녹취해놓고 다 했으니까 뭔가 제대로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창구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해했느냐 얼마나 이해를 시키고 팔았느냐라고 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가입할 때 보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죠. 사인할 것도 많고 막 신분증하고 그 공지사항도 너무 많고 물론 위에 또 원금 손실한으로 빨간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글씨도 작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새는 또 말이 중요하거든요. AI가 또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화로 하면 즉 보니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은행 직원조차도 무슨 상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이걸 왜 은행에서 팔지? 증권 파생 상품인데?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은행의 문제가 뭐냐면 증권사하고 다 연계돼 있잖아요. 계열사에 다 있죠. 계열사였죠. 그래서 금융 지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카드도 좀 이게 자기네 팔고 상품들을 파는 거고요. 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상품이 파는데,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이런 TV를 팔 때도 안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법에 대해서는 알지만 정확히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지금 보니까 이복형 금감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질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금융당국을. 그러면 이게 금융당국이 보니까 불안전 판매 관련 배상 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거 뭐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에 자기 책임이 있으면 이제 손실 규정을 두겠다라는 거고요. 예전에 보면 뭐 파생결합 펀드라고 그래서 이거 손실이 발생했을 때 60% 정도 이렇게 손해보상, 그러니까 보상해주고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 거죠. 첫 번째는 다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비자 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은행이나 증권사는요, 우리한테 개인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 파는 곳이에요. 일종의 수수료 따먹기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그걸 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걸 당연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나한테 상품 팔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인지가 필요해요. 그분들이 친절하게 얘기하고 가보면 여러분 뭐 지점의 시설도 굉장히 좋아져서 나 돈 벌게 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상품을 파는 조직이다라는 차원에서 좀 가릴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좀 이런 상품 판매할 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인지.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연령대나 뭐 금융지식의 인지를 떠나서 확실히 아는 거. 그러니까 그것만 사실은 반복해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 지금은. 그래서 방법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나 방법에 대한 개혁과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고령자나 은퇴한 분들한테 ELS를 파는 게 맞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 고령자가 많지 않으실 거고. 근데 교묘하게 지금 과거로부터 보면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뭐 다시 은행이나 증권사가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혜택들이 계속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적 압박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상품들이 표시돼서 나와요. 이 상품 많이 팔면은 뭐 고가를 인센티브 있어.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뭔지 아세요? 뭐요? 일본 ELS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이 지금 30년 만에 주가가 계속 가장 많이 오르니까 그걸 또 팔고 있는 거예요. 야, 또 밑에 배리어 치고 도달할 가능성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또 거기다 팔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혼쭐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